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코너 시간이죠. 오늘은 월간의 새 얼굴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월간 조갑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옛날에 스튜디오로.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월간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예. 혹시 뭐나 좀 할 말이 많다. 그러면 격주로 나오셔도 됩니다. 예. 손을 드시면 저희가 예. 언제든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고,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2.3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도 큰 잘못을 했고 그 12.3 비상계엄을 계속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선택도 아주 잘못했고 예. 이것은 어떤 역사적 실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과는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 하나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사과와 쇄신한 발표를 섞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굉장히 약했고 그리고 사과하는 그 문법이 그냥 총론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갔는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조중동 사설이 일제히 윤석열 세력과의 전련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비판으로 돌아버렸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예. 그런데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고 평가할 거라고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예. 그랬을 때 굉장한 의무와 부담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수단이라는 거는 하나의 도구로 썼는데 이 도구가 제대로 쓴 도구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편집장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좀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12.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 역사에 예.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네요. 그 앞에 비상계엄 여러 번 있었지만 군대가 국회로 들어간 건 없어요. 그렇죠. 국회를 봉쇄한 적은 있습니다. 1980년에. 본청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 들어간 것도 처음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성격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워낙 허무하게 계획을 했고 국민들의 즉각적인 저항 행동이 있어서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잘못된 무슨 수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과가 우선 늦었잖아요, 그죠? 예. 떠밀린 사과 또는 뒤늦은 사과인데 늦은 사과는 과격할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만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은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늦은 사과를 하면서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예. 국민의힘은 선택을 잘못했지만은 한동훈 당시 대표는 정확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 아주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인데 그때 가장 먼저 계엄은 잘못되었다. 국민과 함께 맡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에 부역하지 말라 해가지고 국회로 간 거 아닙니까?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가장 위법한 먼저 계엄이다라고 입장을 냈죠. 그래서 18명이 장동혁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18명이 계엄 해제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선택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고 너무 그동안에 괴롭혔다. 미안하다. 앞으로
지방선거 있는데 예.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좀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첫 앞에 붙은 얘기들은 계엄 해제에 18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받아들여라라고 전원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선봉에 선 건 사실은 한동훈 전 그렇죠. 대표였잖아요. 예. 그럼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또 징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물론 징계 사유는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은 예.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어제 사과한 그 정신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윤리위 구성을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최고위가 의결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윤리위가 내릴까? 조갑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죠. 이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예, 사전투표 반대론자입니다. 음, 불법계엄 옹호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율반장이거든요. 예,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느냐부터 문제를 따져야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노선은 극우 노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직 중에 요직인데 그리고 이번에 윤리위 위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감탄합니다. 아니 윤리위원이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었고 그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윤리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윤리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거의 반대 아닙니까? 지금 몇 분은 3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력은 조금 나온 게 있었고 가장 명확히 공개된 건 윤민우 가천대 교수님입니다. 윤리위원장인데 사이버 여론조작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윤리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여론조작이니까 그 윤리적으로 조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어제 저 장동혁 대표의 사과문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가장 예. 중요한 그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비상계엄만큼 무모했던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것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래서 해서 선관위도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보수의 한 50%가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은 아마 그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당직이나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선언해야죠. 국민의힘 현 지도부 지지층 중에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단절도 필요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글로 기울어 버렸으니까 예.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장동혁 대표 입장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너무나 엄중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예. 한때 30%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 전체에.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은 진보의 한 5%, 예. 보수의 한 50%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보수의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 보수가 재개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재개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걸 정면 돌파를 해야지 좋은 게 좋다 없는 것처럼 넘어가다가는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사건도 결국은 그 밑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어떤 기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당무 감사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도 한동훈 측에서는 조작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쓴 걸 한동훈 씨의 장인이 쓴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발표를 했다. 예. 근데 이건 민형사로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또 이게 발표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원의 개인정보를 그리고 발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이신 익명 거죠? 게시판에 선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더구나 12.3 비상계엄 막는데 역사적 역할을 한 사람을 몰아낸다고 한다면은 그 후에 나는 국민의힘이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보다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사과 이게 있었으니 이걸 두고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쇄신안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잃었던 리더십을 조금 회복하고 당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쇄신으로 나가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어제 보면은 2030 청년 뭐 이런 전문가 네트워크 연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딱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될 단어 하나가 빠졌잖아요. 중도 확장이 빠졌잖아요. 2030 이야기는 2030 사람들이 들으면은 딱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2030 지지를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당선된 4개월 후죠. 쫓아내 버렸다. 예. 그러면서 지지가 철회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상승하게 기억하는데 당시에 윤석열 지지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가가지고 2년 전에 총선 망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시 2030 지지를 얻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 확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거의 극우인데 성향이 극우인데 극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중도가 어디 있느냐. 좌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보수보다도 많고 진보보다도 많잖아요. 예. 원래 조사에는 그 중도가 제일 많이 제일 나오죠.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도를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쇄신안을 내놓고 2030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실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많은 국민의힘의 쇄신, 약간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의원들 분위기는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을 보고 좀 얘기를 하겠다. 그렇죠.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지 일단 전망은 조갑재 대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실현 가능한 거 구체성이 있는 게 없고요. 예. 다만 귀에 남는 거는 당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당원이에요. 200만 당원까지 그러니까 늘리겠다고 됐죠. 당원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또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정당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뽑혔잖아요. 그래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다. 대의민주주의죠. 당원은 그 내부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원 중심으로 가면은 자연히 당원 중심의 극우 노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 당원 투표한다느니 뭐 당원들의 그 비중을 높여가지고 뭐 7대3이 될지 5대5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천자를 선발하겠다 등등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당원에 끌려다니기가 쉽다. 그렇죠. 지금 특히 국민의힘 당원 분포를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더 말씀이시군요.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의 하나의 문제가 강성 당원, 목소리 높은 당원이 끌고 간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잖아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더구나 저쪽에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류인 당원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입당 메시지를 낸 입당 원서를 낸 당원 한 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가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뭐 입당이 최종 등록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최고위원에게 냈으니까 됐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 입에 올리기가 싫은데요. 그러면 이게 A라고 하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분이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앞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재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게 더 극우 성향으로 가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까? 이 A 그건 씨의 아주 입장에 의해서. 전한길과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한길 약간 씨와 비슷한 사람이죠. 뭐 태도나 제스처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메시지는 그렇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런 사람이 당원이 되고 그다음에 무슨 또 당직을 맡는다. 음.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거구당이라고 간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절대 당직을 맡아선 안 된다. 아니 그건 자폭이잖아요. 예. 자폭이잖아요. 예. 그냥 사실은 누구나 당원에 입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고성국 씨가 가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당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씨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벗어나려면은 윤석열 계열을 숙청하는 게 맞죠. 숙청한다고 해가지고 잡아넣으란 말 아닙니다. 예. 저희 뭐 모든 상관도 당직에서 없고요. 배제하는 게 맞죠. 음. 윤석열 씨에게 충성했던 사람은 예.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입니다. 아마 선거 전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구형이 내일 모레고 예. 2월에 그 선고가 날 사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아직도 그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당직을 맡는다. 뭐 그 뒤에 상황은 뭐 시청자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요.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불러서 관련된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힘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1, 2부에 국민의힘 얘기가 많은데 어제는 사실 뭐 김병기 의원이랄지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슈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편성이 좀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윤리위가 오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당위로 말씀하셨는데 윤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작년 11월 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계엄에 가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완전 내란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을 살린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는 것이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문으로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표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예. 지지자가 많잖아요. 합리적 보수, 중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말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복수라고 보시나요? 장동혁 대표가 뭐 외연확장 하겠다는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익셉트.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된다. 그런데 안 라는 된다는 취지. 이유가 안 된다는 이유를 왜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된, 그건 조갑제 자신들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분석하신다면 워낙 아니, 또 기자 그건- 생활도 오래 그건 하셨으니까. 간단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저항을 했고 대표 시절에 예. 했고 또 비상계엄을 막은 데 대한 원한이 사무친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원한이라고 이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몰아내려고 할 때는 그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 반감, 감정적 분노겠지. 분노. 그것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계엄을 막았느냐. 계엄 막은 데 대한 보복을 지금 이런 당원 게시판 사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아니 내가 딱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려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가족들이 예.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해야 된다. 예? 윤석열 전 부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은 해당 분자다라는 글을 썼으면은 처벌을 해야 돼요.
그거는 미래의 반역 혐의자를 옹호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고 윤석열 부부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가족이 쓴 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아주 점잖게 비판한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잡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제 계엄 사과와는 달리 한동훈 지도부의 생각은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간주되겠죠. 예. 일단 장동현 대표 지지층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지층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요. 본인도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그 이른바 가족이 썼다고 하는 게시판, 당원 게시판 글들에 대해서 내용은 문제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 일부가, 왜냐하면 IP가 하나 또는 두 개에서 나왔다고, 근데 말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개에서 됐다고 얘기 때문에 가족 중 1인 또는 2인이 5명의 아이디를 이용했다면 이거는 뭐 혐의 범죄 자체 크기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올바른 일은 아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진즉 털고 갔어야 되는 건 아니냐.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반론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발표한 것은 다 조작이다. 다 조작인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가족은 쓴 게 맞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썼다는 내용은 용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가족이 쓰지 않는 걸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영구 장인이죠. 썼다고 올린 이호선 위원장이 썼다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글들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올렸다라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용된 아이디는 5개인데 이걸 5명이 각자 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동일 시간대에 동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기나 동의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쓰든 누가 쓰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문제다. 내용이 문제지. 그리고 이건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지금 문제로 만들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이게 절대 큰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약간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거는 사과하고 털고 가면 될 걸 지난해부터 너무 길게 끌고 온 건 아니냐라는 이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한테 사과하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죠?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걸 괜히 예의 차원에서 예. 사과하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죠? 뒷감당이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한 30초 남았는데요. 만약 한동훈 전 대표에게 탈당 권유,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20초 정도로 대답해 주신다면? 국민의힘이 깨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확실하게 망치고. 확실히 망치는 거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고 그 사람 실력이 있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사명을 다 했고 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삼김씨 거부의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과정이다. 있는 과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예.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